개념원리 미적분 오늘은 212쪽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를 합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용어 정리만 좀 제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학 플러스 물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일단은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 거리에 대한 개념은 물리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 첫 번째가 변이야. 두 번째가 이동거리. 차이는 뭐냐면 변이라는 거는 시작과 도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해져 있는지를 보는 게 변이에요. 그럼 이 변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존재한다는 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투의 개념에서는 수직선상 움직이는 직선운동에서의 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평면운동에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한다. 자, 그럼 이동거리는 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얼마만큼 이동했니?를 물어보는 게 이동거리예요. 그냥 크기만 존재하는 게 이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이러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 벡터라 불러. 그러니까 기하에서 배우는 벡터가 이 개념이야. 그 다음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해.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로 구분을 할 수 있어. 크기만 있냐, 크기와 방향을 갖냐. 그 둘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속력 속도도 차이가 생기거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도라는 개념이 변이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의 변화량이야. 그냥 변이라고 쓸게.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속도라고 해. 그러면 속도도 벡터량이라서 방향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속도와 구분이 되는 게 속력이거든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크게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물리 혹은 지금 배우는 수학에서는 용어 구분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히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직선 운동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움직이니까 뭐 무리가 있긴 하지. 자, 여기가 시점이야. 원점으로 잡을게. 내가 여기서 3만큼 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7만큼 간 거야. 그냥 7라고 적게. 방향이 적혀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3만큼 가고 이 방향 7만큼 가. 그러면 변이의 관점으로는 얼마야? 뿔마로 표현을 하면? 마 3인 거야. 그냥 처음에 시작한 거, 도착하는 거 비교하는 게 변이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동거리는? 10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총 10초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10초? 5초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5초 걸렸어. 그러면 그때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5분의 변이가 아까 얼마였지? 마사였지?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거든. 그러면은 속력은? 무조건 왼쪽이 음메가스. 그치? 응? 왼쪽이 음메방향. 여기서는 0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이 양의 방향, 왼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5분의 10 되겠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냐면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도 돼. 양수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이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건 크기라고 이야기해도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가속도의 개념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가속도라는 개념은 가속도야. 속도가 더해졌다. 근데 가속엔 가속과 감속이 다 들어있거든? 가속도는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의 델타 속도야.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은 델타 시간분 안에 델타 속력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거를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따로 용어가 없어.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불러. 그렇게만 나타내면 된다? 알겠지? 자, 직선 운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평면 운동에서는 좀 더 다른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수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구해야 해. 거리는 어차피 아니까 우리가 만약에 속도를 구해야 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있지. 그 함수를 그냥 지금은 위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게 변이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함수를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타낼까? 그냥 st라고 할게. s는 st가 y는 xt 아닌데? st라고 나타낼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st야. t에 대한 잘못 말했다. 이게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부터 시작하자. 다시 정리를 할게. 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가 st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거든? 이렇게 나타내는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속도는 딱 그 지점에서의 속도야. 그럼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돼. 이게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얘를 한없이 0으로 보내버려.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 시간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는 t에 대한 미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s't가 되지. 이렇게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야. 그래서 속도 함수를 이름을 붙일 때는 vt라 이름을 붙인다. velocity, 속도를. 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잖아? 그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그럼 이거는 그러면 v't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at라고 적을 건데 at는 v't랑도 같고 s't랑도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배우는 속도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여기서 근데 속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상황을 좀 바꾼다? 평면 운동이야. 직선 운동과 평면 운동의 차이는 평면 운동은 운동 방향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거. 그게 평면 운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1만큼 갔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3,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타낼 때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 친구의 위치를 나타낼 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의 변이는 뭘까? 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과 나중의 방향의,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의 차이지. 그럼 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시점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끝이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어요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위치의 변화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만큼 가고 여기서부터 1만큼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변이의 개념이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그냥 요 정도로 갔어요가 아니라고. 이게 오른쪽으로 3, 위로 1만큼 가는 비율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지? 루트 10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루트 10의 크기로 이 방향으로 갔어요. 이게 변이의 개념이라고. 헷갈리니?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있잖아. 여기서 요만큼 갔어요야. 여기서 요만큼 갔어요를 방향의 관점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 방향이 마치 3 갈 때 1만큼 갔어요. 그 정도로 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조금 헷갈리니? 그러면 세타로 나타내면 되지. 여기를 그냥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 얼마만큼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이러한 개념이 변이의 개념이라면 이동거리의 개념은? 좌표측이 뭐예요? 여기가 좌우 X, 여기는 위아래 Y. 그러니까 2차원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임은 좌우 아니면 위아래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1만큼 간 세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땅을 봤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동거리는 얼마냐면 루트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이의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근데 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사실은 엄청 좋진 않아. 변이의 크기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그러면 속도 속력도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야.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근데 속도를 구하려면은 지금처럼 단순히 위치의 변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그 X좌표는 FT, Y좌표는 GT로 나타낼 거야. 좌우로는 뭐 예를 들어 T라가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위아래는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이동해요.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가 속도를 구하고 싶지. 그럼 속도를 구하면 얘를 T로 미분하고 얘를 T로 미분한 게 속도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dx로 적게. 여기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거랑 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속도를 나타낼 수 있어. 각각을 미분한 게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속력을 구하고 싶네. 속력은 뭐냐?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속력은 속도의 크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돼. 속도의 크기를 속력으로 나타낸다. 그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 위치 함수로 나타내도 되고 속도 함수로 나타내도 돼. 자, 속도 함수를 위치 함수로 나타내는 게 낫겠다. 위치 함수가 이거지. 그러면 속도 함수는 dx분의 dt, dy분의 dt야. vt라고 할까? 그러면은 얘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그러면 얘를 t로 미분하니까 이거를 d제곱 x, dt제곱으로 적고 여기를 d제곱 y, dt제곱으로 적어. 이게 도함수. 그래서 이게 가속도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얘네 둘의 크기를 구하면 돼. 크기를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리니? 저희요? 아니지. 크기 한번 구하는 걸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T라고 할게. FT라고 할게. F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T야. 지금 뭐 할 거냐면 위치 함수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움직임을 FT, GT라고 볼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변이거든?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야. 이 길이라고. 피타고라스. 크기는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야.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야만 우리가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식으로 나와서 조금 어려워서 안 쓰고 있는 거야. 숫자로 나오면 좀 이따 써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식으로 좀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사실은 절대값 A라고 쓰기도 하거든. 그 과학에서 A 절대값을 씌운 게 크기라서. 그러면 얘는 요거 제곱 그 다음 저거 제곱 더하면 돼. 그렇지.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서 여러분이 요것들만 연산할 수 있으면 된다. 식으로 적으니까 조금 복잡했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거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위치 함수예요? 아니면 이동거리 함수예요를 문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애초에 식 자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미 방향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는 이동거리 함수는 아니야. 그냥 이거의 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야. 그래서 그거를 미분해서 속력 아닌 속도 되는 거라고. 딱 그 지점에서의 빠르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는 진짜 많이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그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 속도계 있지. 그 속도계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알아? 야, 자동차를 타면은 지금 80km에 100km가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그 타이어의 지름을 계산을 해. 타이어의 지름 곱하기 타이어의 회전수를 계산을 해. 그러면 그게 이동 거리거든? 그거를 단위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가면 갈수록 이게 미소하게 변할 거 아니야. 그거를 미분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해. 그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가속도 센서를 달아. 감속과 가속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놓고 가속과 감속이 되는 거를 적분해가지고 구하기도 해.
그런데 예전에 시작된 거는 타이어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는지로 구하거든. 그거를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치로 잡아버리면 그게 평균 속도고, 그 각각의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우리가 평소 그냥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의 계기판에 나오는 그 속도고, 그걸 순간 속도. 지금 하는 우리가 프라임 하는 게 순간 속도야. 그거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 식이라서 조금 어렵거든. 그러니까 미분한다, 미분 두 번 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캐치하면 되고, 크기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은 여러분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시각에서의 위치 함수를 주어졌네. 이 위치 함수 t는 2에서의 속도가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게 조금 걱정이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아싸리 그냥 xt라고 적으면 이러면 조금 예쁘긴 하거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적는 게 애매한 친구들은 t에 대한 함수로 적어.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 그러면 그게 v거든. 그러면 미분한 거를 미분했어요 이니까 일단 이렇게 적고 미분을 한번 해보자. 얘 미분하면 자 t로 미분한다. 이 t야. 얘 미분하면 그치 이거지. 근데 얘를 vt라고 적으면 된다고. 이거 중간 생략하고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이해했지? 그럼 v를 한 번 더 미분해. 그거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지. 그러면 et 뿌리지. 요게 at라고. 가속도 함수. 그렇게 나타내는 것만 연습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그 t가 2에서의 속도가 속도니까 v2 구하면 돼. v2는 2의 제곱 더하기 4지. 가속도 함수니까 a2를 구하면 돼.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지. 그러면 여기서 약간 바보 같은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커, 가속도가 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야.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달라. 단위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얘는 단위가 뭔지 알아? 만약에 그치, 미터 퍼 세크지?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기준 자체가 다르다. 여기까지 알면 돼. 설명은 되게 방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엄청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대신 평면 운동에서도 여러분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위치 x, y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지금 그럼 xt야. 그럼 얘를 미분할게. 그걸 vt라고 적으면 된다고. 얘 미분하면 1이지. 얘 미분하면 2 플러스 2 사인. 그치, 플러스 2 sin 2t지. 자, 얘 미분하면 1이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vt 구했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at라고. 그럼 at는 얘를 또 다시 미분해야 되네? 1이 없구나. 4 sin 2t지? 코사인 2t지? 얘는 미분하면 플러스 4 sin 2t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그러면 함수 다 구했네? 우리가 구할 건 속도 속력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속도 한번 구해볼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v 2분의 t, 2분의 파이를 구하면 돼. 그럼 v 2분의 파이는 다 집어넣으면 1이야. 얘는 3이지? 그러면 얘는 1,3이지? 이게 속도야. 속도는 1,3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돼. 1 갈 때 3 가요. 이해했어? 그러면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속력은 얘네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이건 루트 10 된다고. 그걸 나타낼 수 있으면 돼. 왜 속력이 그거라고 했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내가 미분을 했어. 그러면 가로축이 x의 빠르기야. 시간으로 미분했어. 이게 y의 빠르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빠르기가 그 1,3이라는 건 1 갈 때 3 가는 정도래. 그러면 속력의 개념은
요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가요. 요게 속도의 개념이야. 방향 자체가 1, 3 가는 요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간다. 그게 속도라고. 속도라는 건 크기랑 방향이 있다고. 근데 크기는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는 게 한 칸 갈 때 3칸 가는 그 각도로 간다. 그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크기는 루트 10이잖아, 길이가. 그런데 이 크기만 바라보는 게 속력이라고. 1초에 루트 10을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개념이죠. 1초에 루트 10만큼 가는 거지. 빠르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단위를 다 그냥 시간이랑 뭐 미터만 이런 걸로 환산을 하면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순서상 나타내는 거랑 이제 루트 10이랑 방향 그저 각도 주는 거랑 똑같은 표현법이에요? 똑같은 표현법이에요. 그렇게 써보는 거. 응? 맞아. 사실 이게 여러분이 그 기하를 안 배워서 그래. 이게 벡터의 표현이에요. 이 벡터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벡터라는 거는 시점이 존재해. 시작점. 끝점이 존재. 종점이라 불러. 그러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크기로 가요? 이거를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요라고 해서 시점을 딱 정해놓는 게 아니야. 얘나 만약에 이 길이가 루트 1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라고 하자.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겼어. 각도는 세타고 루트 10이잖아. 그러면 얘나 얘가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친다고. 그런데 지금 저는 좌표 평면을 움직이고 있는 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움직이고 있는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준점을 잡아놔. 그 기준점은 거의 다 원점이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관찰자야. 나는 정지해서 누구를 관찰해. 그리고 세빈이가 움직여. 세빈이가 오른쪽으로 1 갈 때 위로 3 가는 거를 나는 내가 멈춰놓은 상태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세빈이는 요 각도로 루트 10으로 가고 있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여기 벡터 표시를 해주긴 해줘야 해. 그런데 여기서는 벡터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진 않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물리를 배울 때는 벡터로 표현을 해야 해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1,3이라는 건 내가 만약 0,0에서 관찰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1 가고 위로 3 가는 정도의 3 가는 방향과 크기로 가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석을 하기만 하면 된다? 벡터는 이게 다야.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할 때는 그냥 선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선의 길이 구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가속도 구해볼까? A 4분의 파이. 자,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네.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니까 4지. 그러면은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4만큼 가는 거니까 방향은 그런 방향이야. 그리고 크기는 그냥 4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길이가 4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4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벡터에서도 세타가 얼마야 이런 해석 잘 안 해. 그냥 진짜 순간 얘네들을 다 격자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1 갈 때 3 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각도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벡터를 해석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특수각이니까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탄젠트 세타가 아까 지금 저걸로 예를 들면 1 갈 때 3이니까 3인 거지. 그러면 그때 세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 삼각함수의 역함수야. 아크사인이라 그러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그 고등수학에서는 안 나오고 대학 수학에서 나온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걱정되는 거는 방향이네. 야,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게? 점점 빨라진다요. 그러면은 내가 봐봐. 이 방향으로 점점 느려질 거야.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 이 방향으로 가되 점점 느려져. 봐.
잠깐만. 이쪽에서 할까? 자, 여기 기준이야. 이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점점 느려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위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여기가 기준이라고. 마이너스지. 속도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속도는 플러스고 이 방향에 가는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가속도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점점 느려져요. 근데 여기서 볼 거야. 점점 느려지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감속. 그러니까 방향이 상관이 없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가속이냐 감속이냐만 해석하면 돼. 이해했어? 자,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점점 느려져. 내 위치는 여기야. 위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속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고. 이 방향으로 가면 속도는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점점 느려지네. 가속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가속과 감속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부해석하는 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뒤쪽 보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209번 한번 볼까? 이게 속도 문제인데. 자, 원점호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을 지나는 4분원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그림 보면서 하자.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이 호를 타고 간대. 호를 타고 B로 가되 이게 속도가 몇 초 일시까?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거는 그 OP를 연결한 선과 AB를 연결한 선의 교점을 Q라 할 때 Q의 속도 구하는 문제야. X좌표가 5분의 4일 때 Q의 속도 구하는 문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Q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으로. 일단 거기서부터가 첫 번째 난관이죠. 자,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이 현재가 t초야. 현재가 t초면 이 길이가 t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각도가 T. 그렇지. 각도가 t야. 반지름 1이니까. 이거 생각해내면 다 생각해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T. 그치. 코사인 t, 사인 t지. 그러면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탄젠트 T. 그렇지. TX. 현재가 t초잖아. 그럼 t라고 하면 되지. 각도가 t니까. 직선의 방정식. sorry. XX. 내가 잘못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뭐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돼. 그러면 Q점의 X좌표, Q점의 Y좌표 나온다고. 알겠지? 그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좀 잘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개념만 꼼꼼히 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